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봐볼 건데, 우리 기술이 오늘자도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26일 날 뭐가 있다라고 했죠? 26일 날 우리 뉴스케일 파워 공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결국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시장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만큼 오늘자는 좀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이 같이 감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26일 날 뉴스케일 파워 공시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거 장 마감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26일 날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뉴스케일 파워 공시가 나오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을 나온다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는 매수세도 존재를 할 것인가 동시에 일단 26일 날 공시가 나오니까 어떠한 재료가 나오기 직전에 비중을 줄이는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런 만큼 오늘 매도세와 매수세가 공존했던 이유는 이걸로 설명 다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되게 많은 변동폭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어제자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제자의 거래량 나왔나요? 어제자 거래량 안 나왔죠. 지금 보시면 말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소리는 뭐예요? 결국 어제랑 오늘까지는 시장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되 결국은 26일에 이 신호탄이 쏘아지냐 마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원전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좀 원전 지지하는 입장에서 좀 속상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원전 2개 24조 수주 지금 덤핑 주장 말도 안 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기업 정부 돕진 못할 망정 회방해서야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적자 수주에 대해서 자꾸 바라카 원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개 24조면 뭐예요? 한 기당 12조예요. 자,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번에 동해랑 수도권에서 송전선의 건설에 4조 6천억 원이 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원전 한 기 짓는 돈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지금 원전 6기를 약 30조 원을 들여서 약 5조 원 정도가 드는데 일단은 이 얘기할 수 있죠. 국내에서 짓는 건데 당연히 단가가 같겠냐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수주하는데 평균적인 비용이 7에서 10조 사이입니다. 반대로 묻고 싶어요. 7에서 10조 사이가 드는 원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수백 기의 원전들은 다 적자인가요? 12조가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비용이 적자냐고요. 그런데 이 7에서 10조라는 수주 비용에 대해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이게 지금 자체 운송을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기당 12조의 수주를 받는 체코 어떻죠?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가 어디 있어요? 체코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자체의 인력을 충원하면서 현지 생산이 가능한 부품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보다 수주 비용 더 저렴하게 받았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만큼 지금 바라카 원전을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라카 원전은요 적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 이 웨스팅하우스 없었으면 바라카 원전도 사실상 적자 아니에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에서 뭘 자꾸 딴지를 걸었어요? 지재권을 딴지를 걸었잖아요. 이 지재권을 딴지를 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수주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상황으로 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부품을 수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치명타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뭐 간단하게 가전기기 중에 냉장고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안에 들어가는 컴프레셔죠. 이게 그냥 냉장고의 심장이라고도 하고 사실 컴프레셔 나가면 새로 사세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수리비도 수리비거니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컴프레셔 교체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 만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치명타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떠한 기기, 어떠한 설비에 있어서 핵심 부품
이라는 거는 당연히 제일 비싼 비용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핵심 부품을 다른 나라에게 수주를 줬으니 적자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핵심 부품이라는 건 당연히 기술 집약적인 부품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마진율이 제일 좋을 텐데 이 마진율 좋은 걸 우리는 이 마진율 포기하고 구매를 해서 설비를 짓는데 당연히 이게 적자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체코 정부 완전히 한국 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근데 체코 입장에선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스코다 파워가 있잖아요. 즉 다른 나라에게 수주를 맡기는 상황에서 이 스코다 파워가 가진 힘이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외국에 있는 인력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외화를 유출할 수 있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 체코였는데, 스코다 파워가 지금 체코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현지에서 인원 충원이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의 혜택 누가 가져가요? 체코가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한국이 지금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 있다는 게 우리한테도 다행, 체코에게도 굉장한 메리트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만큼 그냥 철저하게 우리 편이라 보시면 돼요. 체코 정부와 체코 원전업계도 같이 일을 많이 해봤으니 이 기업과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도출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여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에 한 차례 태클이 있었지만 당위성을 얻지 못한 채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거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체코 입장에서 너네 협상 대상자에서 자진 사퇴해놓고 이제 와서 왜 태클 걸어? 너네는 태클 걸 자격 없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흔들릴 여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구태여 나서서 우리가 핵심 기기에 대한 또다시 한번 이권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먼 훗날 보고 나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야기 끝. 더 이상은 적자에 대한 의심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지금 추가 수주도 해주겠다. 그 다음에 교두보가 자신이 되어서 유럽에 대해서 진출을 할 때 도와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한 기당 평균 비용이었던 7에서 10조 원을 뛰어넘는 12조 원을 주겠다. 그런데다가 이권을 나눠 먹을 우려가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답한 체코예요. 여기서 어떻게 적자가 나요?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자의 상승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지금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찬스고, 이제 26일 날 이게 진짜 본격적인 원전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만큼 반대로 말하면 이날 전에 잡아야 우리가 수익 보겠죠. 자, 그런 만큼 지금 오늘자 매수에 조금 힘쓰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차트에는요, 일단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 구간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분할 매수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야금야금 지금 더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출 여력이 있고 버틸 힘이 생길 수 있게 내가 가진 비중에서 어느 정도 나눠가면서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왜냐 확실한 반등이 오늘자에 확인되지 못할 거예요. 일단 올라갔다가 주가가 눌린 상태에서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중에도 조금은 흘러내릴 수 있다까지는 염려를 하고 조금씩 사모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매수 타점 잘 신경 써가면서 분할 매수 유의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혼자서 타점 잡고 비중 설정해가면서 담는 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부터는 출발한다라고 했잖아요. 출발하는 과정에서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쌓인 물량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물대가 뱉어내는 구간들이 생길 텐데, 이 뱉어내는 구간 때 우리 고점이면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저점이면 매수해야겠죠. 이 흐름 타면서 편승을 해서 좀 좋은 수익 보고 싶은데, 이 타이밍도 항상 놓치다 보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고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연락 주세요. 010-4892-967 하나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만 매수 타점 집중할게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오늘까지만 매수 타점 집중할게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상승 나왔잖아요. 상승 나온 이후에 여기서 매도했어야 됐고, 내려왔으면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일단은 매수부터 하고 갈 겁니다. 그 이후에 올라서는 흐름에서 여기에 지금 쌓인 매물대가 많진 않아요. 그 소리는 뭐냐, 빠르게 2,800원까지 도달을 할 건데 우리 이 구간에서 고점 신호 나오면 일단 매도하는 게 1차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덜어냈던 비중 채워가면서 우리 이 N자형 상승에서 물량 모으는데 제일 많이 집중을 할 거예요. 결국 아시잖아요. 지금 3,300원을 3번을 부딪혔어요. 여기가 제일 강한 저항대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기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상단에 있던 매물대도 많이 던져졌고 매물대가 헐겁다 보니 가파른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나오기 전에 준비하셔야죠. 그 준비 제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드릴 건데 무료예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라갔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올라갔으면 내일자에 그만 가파른 상승 안 나오고 반대로 말하면 오늘자에 안 올랐기 때문에 내일 오늘 못 오른 것까지 가파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장마감 이후에 나오면 내일 모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뱉어냈던 상승분은 신중하기 위해서 비중을 덜어낸 비중인 만큼 어차피 올라갈 때 이 분만큼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시되 일단 그런 만큼 우리한텐 기회니까 집중해야겠죠. 집중 철저히 하셔서 좋은 수익 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한테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준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송 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